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the and friends of moon stars. and stars. Now, Now, you are one you are one of of us. us. Welcome. Welcome. 스승의 날이라는데 이건 뭐야? 우리 왜 이렇게 다 부정적이야? 스승의 날도 하긴 뭐 우리 고스 식구들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생각나는 담탱이 하나 없는 날 은희마녀.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며. 근데 내일 학교 안 가는 중고삐리들이 있댄다. 왜냐? X 같은 촌지 때문이지. X가 뭘까? 조실까? 개일까? 혹은 족일까? 족 같은 촌지 때문이지. 개 같은 촌지 때문이지. X 한자니까 씨발은 아니겠고. 뭘까? 사실 돈이 족 같은 게 아니지. 돈이 무슨 죄겠어. 아니 뒤에다가 조자 써놓고서 그럼 앞에는 뭐 하려고 X라고 썼어요? 안 그래? 그걸 받아 처먹는 XX나 지 자식만 이뻐해 주라고 돈 주는 학부모라는 개삐 조삐 같은 십. 촌지 때문에 학교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긴 그것도 단순하긴 하다. 학교에서만 만나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교사가 아닌 정말 스승다운 선생도 있겠지만 솔직히 까고 말해서 국민학교 6학년 중고 합쳐서 6년 합의 12년 동안 생각나고 고마운 선생 한 명이라도 있냐고. 나만 그런가? 난 한 명도 없다? 진짜 이럴 수가 있냐고. 스승의 날 생각나는 남탱이가 한 명도 없다니. 내가 욕심이 너무 큰 건지도 모르겠다. 글쎄 뭐 초중고 생활 12년 동안에 기억나는 은사를 한 명을 기대하는 게 욕심이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쿵. 나는 스승의 날이 싫다. 나는 초딩 1년의 아이를 둔 마음이다. 아니 내가 준마와 같이 숨쉬고 있다니 놀라지 마시라. 때론 이변도 있을 수 있지. 그래도 마왕보단 나이 적어. 개기네. 엄마 됐다고? 오늘 아이가 하교하자마자 책가방을 뒤졌다. 혹시 내일 부모님들 학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통지 없을까? 선물 절대 안 받으니까 보낼 생각도 하지 말라는 안내문 없을까 하고. 없었다. 한술 더 떠서 1교시 기념식, 2교시 감사 편지 쓰기, 3, 4교시 엄마 명예교사 수업. 곧 다른 엄마들 전화 가서 내일 될 수 있으면 많은 엄마들이 참석하길 바란단다. 어찌 빈손으로 갈 수 있는가. 당근 단체로 꽃다발에 상품권 준비 안 된다. 고민. 학기 초 학부모에 가입할 거냐에 해서 학부모니까 가입했더니 그때만 11만 원이 나갔다. 고스 다시 듣기 5,500회분이야. 땡.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학부모회 가입해서 나갈 돈을 고스트 스테이션 다시 듣기 5,500회분으로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애한테 쓸 돈은 아깝고 고스 다시 듣기는 안 아깝고 이게 무슨 태도야. 고스 식구 나는 태도인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이 생각에 판단이 흐려졌다. 짝꿍한테 매일 맞으면서 선생한테 말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속상해하는 아이. 왜 엄마는 학교 안 오냐고 묻는 아이 때문에 간다 했다. 그리고 속거리를 하고 있다. 애초에 돈 안 낸 엄마, 학부모회 가입 안 한 엄마들에게는 연락도 안 한다 아예. 학교 가보면 선생들의 고압적 자세, 당연히 누릴 걸 누린다는 태도이거나 적어도 내가 오래서 왔냐라는 식의 자세. 그들 앞에서 부모들은 노예다. 한번 청소하러 오래서 갔더니 선생들은 절대 껌종이 한 장 안 줍는다. 선생과 친한 맘들은 학습 자료 정리, 그 외에는 빡빡 청소다. 딸의 학교만의 얘기라고? 곳곳에 박아놓은 정보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이 그렇다. 꽃바구니와 상품권은 거의 정석이다. 심하면 떡과 다과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행사 없다는 학교 딱 한 곳 있었다. 결론은 스승의 날을 없애자란 얘기다. 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날이다. 돈으로 감사의 표시가 되는 날이다. 간혹 존경하는 스승이 있으면 아무 날 찾아가면 되지 않냐? 명쾌한걸? 이야, 우리 식구 엄마다워요. 거기 쿵 아줌마 애 좀 고수 유년단에 가입해. 그 이상한 학교 가가지고 과외활동 들지 말고 저 애들 고수 유년단에 보내줘. 애들 아무개 자식으로 학교에서 선생이 지랄을 하던 때리건 갈구던 잣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의연한 어둠의 새끼들로 정신교육 확실히 우려시켜줄게요.
고양이네 큰언니의 리플. 우리 집 애들은 어린이집 다니는데 작년 스승의 날에 어린이집 애들 먹을 걸 보내줬지. 촌진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 그랬더니 4살짜리 애를 다른 애들 다 시켜서 왕따를 시켜놨더만. 내가 가서 항의했더니 적어도 백화점 상품권 정도는 줘야 된대나? 젊디 젊은 선생 입에서 직접 그런 말을 들으니까 와 정말 하늘이 노랗구만. 그래서 올해는 상품권이야. 문화상품권. 이 일로 또 무슨 해코지를 내가 그곳에서 당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담임이 바뀌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어. 호두 까는 마녀의 리플. 초등학교는 차라리 나아요. 그냥 상품권 나부랭이 던져주고 치우면 되잖아. 대학 갔더니 수업 듣는 교수마다 케이크 줘, 노래해 줘. 교가보다 더 자주 부른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거라니까. 교수가 왜 사랑을 받아? 씨발. 교수가 사랑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거. 가끔씩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한테 재롱 떨어라고 시키는 교수 있어. 할망구들 주책도. 이번에 MT 가는 것도 애들이 다 체육대회 하자고 그랬는데 작년에 MT 가서 재롱 좀 떨어졌더니 할매들 재미 붙어갖고 올해 또 다 간다잉. 게다가 지도교수라는 사람은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10만원짜리 속옷, 기타 등등 뇌물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준 데다가 성적 안 나오면 지랄 욕 한 바가지로 얻어먹고. 야 씨발 상품권하고 10만원짜리 속옷 줬더니 성적 안 나와도 지랄 안 한다거나 성적을 잘 나오게 해준다거나 그럼 더 족같은 거 아니야? 그건 부정이지. 정남이가 똑똑 떨어진 할망구 작년에 찾아갔더니 성적 안 나왔다고 뭐락하고 지랄. 난 그나마 운 좋게는 물질적인 거는 바라지 않는 그런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두게 되는데 그게 덕이 차나요? 그냥 교수님 모시고 깔끔하고 만나게 한 식당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면 될걸. 인간들이 머리를 굴려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돌리는지. 도시락 싸서 소풍을 가자는데 내가 맡은 건 반찬 3가지야. 그래 소풍 가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날씨는 어떨지 좀 살피고 소풍을 간다 그래야 할 거 아니야. 학교 옆에 있는 잔디밭에 가서 먹는다던데 오늘 비 주룩주룩 그리고 내일도 비 온다는데 강의실에 짱 박히거나 교수님 방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반찬 냄새 다 배고 참 만나야 먹겠다. 씨. 이렇게 해서 내일 점심 메뉴는 반찬 9가지 플러스 상추 플러스 오이 플러스 풋고추 플러스 밥. 난 반찬 1가지로 밥을 먹더라도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좋은데 당초에 아이들한테 정의 안 가니원 내일 점심은 괴롭게 돌 씹듯이 먹을 것 같아. 교수님 참 좋은데 항상 진지하고 모든 걸 배우려는 분이라 심지어 나에게까지 내가 뭔 말을 하면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끄떡끄떡. 참으로 슬프기 짝이 없어. 근데 우리 교수님 좋아 배시. 결론이 이게 뭔데? 네 결론이 뭐지? 뭐 어떻게 알겠냐. 내가 볼 땐 전혀 문제없는 교수님 같은데. 애들한테 무슨 상품권 무슨 돈 이런 거 강요 안 하고 소풍이라도 데리고 가서 제자들하고 대화의 시간 수업 이외에도 인간적인 사제의 그 끈을 놓지 않겠다는데 이 정도면 고맙지. 마왕이여 영생을 얻으리. 영생 필요 없으. 주문 받는데 주 예수 오른편에 앉아서 뭐 하라고 50만 년 동안. 나 고딩인데 우리 학교는 내일 학교 안 가는데 초딩들은 엄마가 애한테 신경 많이 쓰니까 일부러 받아 처먹으려고 등교시키나. 젖 같은 학교네. 고스사랑 나라사랑 듣는 스승 기분 나쁘겠다. 안 그래? 듣는 우리 스승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된 스승은 맞다. 학교가 이래서는 안 되라고 우리에게 동감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 다 그 지랄하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개 젖같이 씹어주고 무슨 스승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도덕적인 비판에서 면제돼 있는 이 존나 노땅들을 우리가 졸라 씹어 밝히고 할 얘기는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무슨 가끔 보도 매체 무슨 프로그램에서 정말 마음 잡고 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대놓고 하는 거는 금기야. 또 어쩌라고 받아쳐먹고 있는 거를. 우리 엄마 초중 내내 학교 근처에도 안 왔지만 난 선생들한테 졸라 이쁨 받고 살았어. 냅두라고 하고 싶지만 내 새끼가 아니니 엄마의 마음은 다를 테니 나름대로 잘하시길. 운 좋은 케이스고. 애 돈 안 가져왔다고 노골적으로 패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씨바 물이 이렇게 병 꼭대기까지 찰랑찰랑 닿으면 한 방울만 닿으면 계속 넘치는 거 아니야. 다음에 또 한 방울 닿으면 또 넘치고. 입만 뻥끗하면 때리는 거야. 입만 뻥끗하면. 공부 시간에 무슨 이렇게 지랄지랄 떠들지는 않더라도 아니 옆 짝꿍이나 앞뒤 새끼하고 이렇게 한두 마디 같은 거 하게 될 때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말 이렇게 삐져나왔다고 패는 건 그렇다고 지금 졸라리 떠든 새끼는 안 패고 입만 벌리면 1년 내내 패도만. 성격 졸라리 어두워졌잖아. 선생하고 모교를 알로 보는 그런 습관이 막혔는데. 예?
그 뭐 나 나온 학교 중에서 중고등학교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동창회 뭐 이런 거 안 가잖아 열받아가지고. 근데 뭐 담임 중에서 모든 사람이 그랬냐면 그런 건 아니고 딱 한 명이 그랬는데 그걸로 학교 이미지가 전체를 버리는 거지. 에휴. 그래놓고서 학교 교육은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져서 뭐 사실 선생들한테 애새끼들이 마지못해서 고개를 숙이는 거나 부모들이 정말 속에서 욕 튀어나오는 거 참아가며 이지랄 하고 있는 것도 무슨 뭐 스승에 대한 존중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피해를 받을까봐 방어 차원에서 참다 못해서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게 거의 뭐 많은데, 한켠으로 입장 들어보면은 지 애새끼 팼다고 학교 와서 젊은 여선생 머리끄댕이 끌고 뭐 복도 끌고 다니는 미친년 뭐 돼지 같은 년들 많잖아. 그런 거 들어보면 뭐 어느 쪽이 그 욕심 사나워서 거품을 부글거리는 돼지 새끼들인지는 정말 헷갈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 교장이랍시고 모여 앉아가지고서 전교조 어쩌고 지랄지랄 거리는 거면 그러니까 노 땅은 다 뒤져야 이 나라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뭐 다 각자 내릴 결론 이미들 다 내리고 있을 테니 어디까지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 수구 매스컴에서 전교조 얘기만 나오면은 물고 늘어져서 웬간 뭐 날조에 조작에 덤태기에 연병 지랄하는 거 보면 에휴 밑도 끝도 없어요 진짜. 스승의 날은 무슨 적 같은 스승의 날이냐. 노래 듣자. My father, it's you that ever given to me this beautiful sky, twinkling stars and fresh breezes. It is my father, it's you. To me the zoo and let the by me and let the by me. To me the zoo and let the by me and let the by me.
중독 씨의 글입니다. 죽고 싶다. 스승의 날. 싫다. 아, 망할. 내일이 스승의 날이군. 스승의 날이면 진심에서 우러러 나와서 은사님을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고3 때 담임한테 전화 왔다. 내일 안 오면 죽여버린당. 여자 담임이었는데 전화하자마자 야, 이 쇳끼 오랜만이네. 뭐하고 지내냐? 요즘도 맨날 잠만 퍼자냐? 너 그렇게 사회생활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내일 필요해서 스승의 노래 부르고 가랜다. 정장 입고 와야 된다고 그러네. 더운 날씨에 뭔 놈의 정장에. 그리고 가기도 싫구만. 안 가면 뿌르르르 해버린다는 협박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별명이 고자였던 적이 있었다.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급소를 졸라 세게 맞는 바람에 근데 21살 때 동네 버스를 타고 친구 집에 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갑자기 나를 향해 큰 소리를 친다. 야, 고자 오랜만이네. 뭐하고 지내냐 고자. 말끝마다 고자. 그것도 사람 많은 버스 안에서. 씨풀. 여자가 졸라 건들거리면서 왜 그래 고자. 주위에 있던 꽃순이들이 졸라 웃고 쪽팔려서 뒤질 뻔했다. 그 충격 이후로 안 봤으면 했는데 오늘 전화 왔네. 걱정이다. 까마득한 후배들 앞에서 또 고자 소리 들을까봐 손이 다 떨리고 스트레스가 팍팍 밀린다. 남녀공학에서 졸라 쪽팔릴 텐데. 그 소도둑 놈들 같은 남자 제자들을 거느리려면 여선생님도 이 정도 대가 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중학교 때 여자 무슨 과목 선생님이었더라? 근데 선생님에 대해서 성적으로 약간 지분거리는 비시꾸리한 뉘앙스를 묘하게 풍기는 말을 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보통 여선생님 같으면 주저앉아서 울거나 나가거나 이제 난리 나거나 남자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이제 힘센 훈육주임이 오던가 뭐 선도부 선생님이 오던가 그럴 텐데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딱 그래. 너 나와. 그런 다음에 이거 실실 웃으면서 앞으로 갔걸랑. 걔 운동부였는데 반지를 손에 이렇게 탁 빼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려가지고 기절했잖아. 참고로 그 여선생님 150cm 정도? 그 남자애 180 얼마였더라? 한 방에 거품 물고 양호실 실려갔잖아. 그래서 뭐 교사에 의한 폭력을 예찬하는 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상대가 가냘픈 여선생이고 이쪽이 소도둑만한 남학생이면 얘기가 좀 틀리니까 이거 웃겨. 거꾸로 이렇게 남자 선생이 여자를 나오라 그래서 나와 그래서 반지를 뺏고 날렸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여선생이 때렸다 그러면 영웅이 돼요. 영웅이. 근데 맞은 놈이 더 웃겨. 그 여선생님한테 강렬한 육체적 접촉을 한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야. 주먹으로 정통 맞고 기절한 걸. 그래가지고 자기 폴인 러브래. 미쳐. 그래서 멍을 막 만지면서 기분 좋대. 등치가 커도 중학생이니까. 나 고1 때 담임이 학생부 여선생이었는데 지금 31살. 그 선생 A는 21살. 첫 교사로 부임했을 때 애인이 중2였는데 그때 담임이었댄다. 현재 약혼한 상태. 담임은 대학 나왔는데 A는 고졸. 애인이 대학 가기 싫대서 고졸이면 살아가는데 짱 불편하지만 정실탐 가지 마라 라고 했댄다. 그러나 애인도 자기 앞가름은 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다. 얼마 전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담임이 고3 오빠, 흔히 말하는 날라리 오빠 뒤에 타고서 내 옆을 슉 지나간다. 짱 어이없음. 학교에서 선도 선생이라니까. 그것도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왜 탔냐고 물어보니까 타보는 게 소원이 있다면서 오토바이 졸라 재밌다고 또 탈 거랜다. 참 특이하다. 고1 때 담임 올 2월에 나 졸라 힘들어하면서 허덕이고 숨막혀 죽을 것만 같았던 그때 담임 집에 가서 술 얻어 먹었다. 엄하기로 유명한 사립중학교를 나온 나로서는 중학교 선생 중 가장 어린 선생이 33살이었다고 노친인데 현재 고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전 담임과 대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었는데 담임은 술도 따라줬고 그날 밤 너무나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그날 밤 담임 집 조그만 옥탑방 침대에서 둘이 같이 잤다. 이래봬도 선도 부인 나 처음으로 외박을 해봤다. 그것도 담임이랑. 못 사는 동네에 사립중학교 지어놨다고 애들 후지다고 부모들이 애새끼들 신경 안 쓴다고 니들이 이 동네 살면서 언제 이런 학교 다녀보겠냐며 항상 강남 8학군하고 비교해가면서 학생들과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중학교 선생들.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중학교 시절.
40, 50 처먹은 놓친 애들 주제에 술 마시고 나서는 개차반 돼서는 애들더러 술이나 따르게 하고 꼴에 살인 명문이라고 입학 초부터 귀에 못 박히게 들은 학교 자랑에 학교만 좋고 애들은 뒤진다며 무시받던 중학교 시절. 지 꼴리는 기분에 따라 손에 닿는 곳 어디든지 마구 짓밟고 때리던 무식하고 끔찍한 체벌. 선생에 대해 혐오와 환멸과 심지어는 저주마저도 했던 그 시절을 거쳐 이제 나는 선생에 대해 더 이상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꼴통 소리 듣는 지금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고2가 된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선생이나 애새끼들이나 개판으로 나간다고 해도 참 스승과 참 제자는 어느 시대에나 꼭 있게 마련이라는. 얼마 전에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이라고 아빠가 사온 꽃바구니에서 장미 한 송이를 뽀려다가 평소 옆집 아줌마같이 느껴지던 선생님께 그냥 건넸다. 별것도 아닌 장미에 겁내 감동해서는 예쁜 꽃병에 그거 꽂아두고서 두고두고 나한테 고맙다는 선생님을 보며 나도 누구에겐가 참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보았다. 내일은 친구랑 조조 영화나 보러 갈 생각이다. 마무리까지 아주 마지막에 내일은 친구와 조조 영화나 보러 갈 생각이다. 수필인데 수필 글 잘 쓴다. 응? 이거 보관. 나중에 고스트북 책 낼 때 싫어. 칸초하고 꼭. 그래서 뭐 이 세상에 참 스승도 없고 참 제자도 없고 개탄을 한다면 글쎄 스승이 먼저 있느냐 제자가 먼저 있느냐라는 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이 아니잖아요. 그 스승이 먼저 있어야지. 그러길래 윗물이 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그 안에서 이렇게 줏대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 스승한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세상살이에서 다친 우리 부모가 정말 부모답지 않은 먹고 살려면은 정신 차려야 된다는 둥 대학 안 가면 인간 쓰레기라는 둥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는 둥 너도 엄마 아빠처럼 요 모양 욕구로 살고 싶냐는 둥 365일 푸념을 해댈 때 선생만큼은 정말 입에서 그런 오물 같은 소리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뭐 선생이 아니 너희들을 위해서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니들을 팬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내가 볼 땐 고마워. 진짜. 왜게? 노골적으로 니들이 대학 들어간 숫자가 적으면 내가 뭐가지 잘리기 때문에 팬다고 얘기하고 팬다? 아니 대대로 보면 역적도 천하구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도적도 백성을 구휼한다라는 슬로건을 거는데 하다못해 선생이 니들 인생을 위해서 팬다라는 슬로건마저 내려버리면 그리고 느시장놈 새끼들 때문에 지난번 시험에서 성적 떨어져가지고 내가 교감한테 내가 얼마나 쿠사리 먹은 줄 아냐라고 이유를 바로 정말 노골적으로 갖다 대면서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서 너네를 팬다라고 얘기를 하고 패버리면 그거는 선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무슨 기능공이지. 그게 기능공이야 떳떳한 노동자라고나 치지. 이건 뭐냐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위선이라도 떨어주면 고마운 거라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위선이라도 떨어주고 세상이 험악한데 너희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일로 나와라 이놈아 라고 때려주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이 씨발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나게 해주시네요 라고 얼마나 고맙겠냐고. 씨발 그걸 말을 하고 패냐 진짜. 나는 니들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인생 남루한 내 인생 니네들 학교 들여보내는 숫자나 채워가지고 난 위에서 쿠살이나 안 먹고 직장에서 월급이나 받아갈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패는 거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지네 인생이나 이제 앞길 빚어놓고서 먹구름처럼 내려앉았으면 그만이지. 씨발 창창한 중학생 고등학생 앞에서 온갖 개쇼를 다 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그 눈빛이 죽질 않아서 형형한 눈빛으로 돈을 벌어야 되라는 눈빛으로 돈봉투 가져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고마운지 모르겠어. 살아보겠다고 막 더럽게 발바닥 치면서 꾸정물 제자리한테 팍팍 튀기는 거는 아무런 힘없는 이 풀린 눈빛으로 때리는 것도 손에만 힘들어가 있고 눈에는 힘 풀려가지고 정말 기계처럼 애들 패면서 봤지? 인생에서 내 나이가 되면 다 이렇게 인생이 회색이야 라는 태도로 이 교실 안에서 시간을 확 숨막히게 콘크리트 빛으로 딱 칠해놓고 지 인생 회색인 건 좋은데
이 창창한 우리 인생까지 회색으로 쫙 칠해놓고 나가는 선생들 말이야. 에이 씨발. 스승의 날에 스승의 욕 전하겠다. 욕먹을만 하잖아. 진짜로 참 선생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동감을 표시하고 얘들아 미안하다라고 얘기한다니까. 지들이 잘하라 그러지. 내 친구놈들 중에 선생하는 애들 진짜 불쌍해. 분위기 썰렁하네. 나의 첫 M 사건. M 매저키즘. M. 안녕 마왕 오랜만이네. 요즘 내가 취직 대란에 속해 있어서 말이지. 마왕의 목소리를 들은 지가 오래되었네. 참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숙씨라는 거야? 아무튼 늦었지만 결혼 축하해. 뭐지 이건? 아무튼 이건 정말 나의 경험담이야. 굉장히 처절하지. 친구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들만 듣고 웃을 수 없다고 하더만.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고스트 스테이션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야. 나의 첫 M 사건. 그래서 나의 처절한 경험담을 우리 고스트들을 위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 눈은 가려줘. 음성 변조도 해주면 더 좋고. 요구사항도 많네. 요구하면 들어줘야지 또. 어딨어. 에이. 짠짜잔. 내가 23살 6개월 후면 100조가 되는 대한민국의 불쌍한 마녀지. 여름방학 때 집에서 시체놀이를 하던 중에 등에 땀이 차서 뒤집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막 미팅 한번 하자 뭐 이런 이야기였지. 고학번이 되면 미팅도 없고 후배들 협박해가지고 효도팅 뭐 이런 걸 얻어내는 게 고작이었는데 아유 이게 웬 떡이야. 딱 걸린 거지. 3대3 나이들이 많은 게 조금 흠이었는데 상태들은 매우 양호했어. 자 여기서 내숭 모두 변신 삐리리리리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척 턱은 45도 각도로 내리고 눈은 동그랗게 눈이 마주치면 몇 번 깜빡깜빡 거려주고 말은 아끼는 게 좋지. 대망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 매우 순진한 게 여자들끼리 보면 내숭이 이게 다 싸그리 보이거든. 근데 남자들은 속아요. 속아주는 건가? 아무튼 거기서 내가 찍은 한 명에게 슬금슬금 눈길을 보내고 있었지. 역시나 나의 내숭 모드 딱 걸렸어. 나의 내숭 모드 에너지파를 피하는 남자 못 봤거든. 푸하하. 아무튼 그 미팅에서 고학번의 신분으로 우리는 사귀게 됐던 거야. 그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내숭 모드였지. 이렇게 몇 주를 만나다가 드디어 올 것이 왔던 것이야. 술은 이빠이 먹고 차는 없고 알지? 남자들의 똑같은 이야기. 쉬고 가자. 난 내숭 모드에서 마녀 모드로 갑자기 변신할 순 없었기에 그냥 술 취한 척했지. 짜증나게 그 동네에는 이 사담인데 우리 동네 공공장, 공공모텔 이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길이 서울시 새 주소 사업으로 이름이 꿈나라 길인 거 있지. 꿈나라. 좋지. 여기서 몇 바퀴 돌다가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놈이 나에게 묻더군. 이런데 와봤어. 난 처음이야. 누가 물어봤냐고.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지. 제목에는 나의 첫 M 사건이지만 실은 알지 마왕. 내 숙모도. 난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오빠. 우리 정말 그냥 쉬고 가는 거죠? 하지만 나의 진심은 뻔한 거 아니야. 그런 걸 묻고 그래. 새삼스레 우리 푹 쉬고 가자. 대마왕, 다음 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하지만 마왕도 알듯이 불건전하면 삭제한다는 말에 소심해진 이 마녀는 니네들 상상에 그냥 맡기려고. 정말 궁금한 고스트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주면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아무튼 일을 마친 후에 나는 너무 목이 말랐어.
정말 너무 목이 말라 다른 생각을 못했던 거야. 이런 나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오빠, 냉장고에서 물 좀 꺼내주실래요? 그놈이 하는 말이 더 죽였지. 너 냉장고에 물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처음이라며. 마왕, 나의 내숭 모드는 여기서 들통이 나버린 거야. 우린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서로 애써 다른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이것이 나의 첫 가로 열고 째가 아닌 가로 닫고 M 사건이었던 거야. 정말 처절하지만 이 글을 읽는 우리 마녀들이 내숭 모드의 처절한 마지막을 알고 알아서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지. 지금은 그놈이랑 어떻게 됐냐고? 그거는 다음에 To be continue. 지워라 남답석할 수는 있어도 가능히 찾을 테니 모든 걸 눈에 막힌 채 결과의 수는 가는 정신 자세 비로 이상으로 거두는 비로 지나자의 공박지 말투는 싫어 닥쳤던 폭발마다 힘들어 시름시름 말 강한 장난하는 것만은 안 들어 그 누구보다 먼저 앞서가기 위해서 같이 가는 습관이 너의 몸에 냈어 난 그냥 너를 따라가다 엎어지면 고단듯한 현실적 앞으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 너는 빛나는 대항하는 세상을 속여 손을 높이 들고 넘자셔 나는 진정 모두 쓰러져 예야 혼자나 빛나라 내가 너 지가슴에 너야 신나라 내게 봐라 피할 수 없다 이걸 예야 혼자나 빛나라 내가 너 지가슴에 너야 신나라 내게 봐라 피할 수 없다 이걸 공정한 인간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나 열심히 살아가 누구보다 절실을 깨달은 물어도 한쪽 방향으로 지우지를 하지 않고요 내 인생은 스테레오 선명한 믿음이요 진정한 의미이요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들어먹지도 않아요 남들이 원하는 건 진정한 최고 남들이 원하는 건 진정한 최고 야 혼자나 빛나라 내가 너 지지 가슴에 야 신나라 내게 봐라 피할 수 없나 이걸 야 혼자나 빛나라 내가 너 지지 가슴에 야 신나라 내게 봐라 피할 수 없나 이걸 힘을 내라 호야 힘내라 힘내라 힘 로야지야 오야지 여자 힘을 내라 호야 힘내라 힘내라 힘 로야지야 오야지 여자 힘을 내라 한계라 오야지 여자 앞뒤로 빈틈없이 꽉 막힌 세상에서 공정한 시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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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야라 해 야 호야 야 니야라 해 야 호야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네바다 51의 승천가 그렇습니다. 핏기 어린 놈 드라큘라 이랍니다. 우리 학교 이과 녀석들은 내기광이야. 근데 어느 날 복도 한편에서 말씨름이 일어났지만 두 녀석은 2인자급의 내기광들이었지. 말씨름은 이러한 내용이었지. 서로 자기 자신이 더 응가를 빨리 싼다는 그런 내용인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이가 없겠지만 우리 이과 녀석들은 당연하다든지 서로 편을 나눠서 말씨름을 하고 있었지. 아 잠깐 밀려온다. 화장실 좀. 푸아! 미안.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러더니 내기 주선자가 와서 내기를 하면 되지 않냐고 제안을 하는 거야. 점심시간에 이과 녀석들은 모두 화장실에 모여서 그 위대한 시합을 관전하기 위해서 다 모였어. 우리 학교 화장실은 총 6칸, 출전자가 5명. 왜 5명이냐고? 한 곳은 좌변기고 나머지는 푸세식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주선자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푸세식에서만 시합을 벌이기로 했던 거야. 출전자는 말씨름하던 두 녀석과 이과 최고의 내기 1인자와 나. 결국 본인 출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었지. 모두 2,000원을 주선자에게 맡기고 스톱워치가 스타트 되기만을 기다렸지. 준비 땅! 우리는 쏜살같이 들어가서면서 괄약근을 풀면서 바지를 내렸지. 평소에 응가 빨리 싸기로 유명한 나는 자신있게 싸고서 휴지를 봤는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거기엔 그런 문구가 써 있었지. 협찬 학생회. 어이가 없어서 나는 자신있게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우승자는 내기 1인자인 녀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서 있는 거 아니야? 주선자는 변기의 갈색을 확인하고서 우승자를 확정지었어. 근데 말씨름하던 놈 중에 한 놈이 나오질 않고 있었지. 거기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 우린 궁금해서 담벼락을 넘어서 그 녀석을 살펴보았지. 그 녀석은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 흐흑 도와줘. 그 녀석은 좌변기에 익숙한 놈이었어. 너무 빨리 싸려고 힘을 많이 준 탓에 글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나려다가 한쪽 발이 갈색의 늪으로 빠져들어간 것이었지. 우린 그놈을 회피하고 우승자에게로 다가갔지. 그곳엔 아첨꾼들이 한몫 챙기려고 모여있었고 순진한 이과 녀석들이 와선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야. 나도 후에 알았지만 그 녀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 이야 너 대단하다. 싸고 싶을 때 싸고도 그렇게 빨리 쌀 수 있는 게 신기하다. 매우 진지하게 말하는 그 녀석은 따로 이유가 있었지. 그 녀석은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을 보는 지독한 놈이었던 거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변비인 줄도 모르고 정상인인 줄만 알고 살아왔다는 거지. 그 녀석은 거의 응가를 가눌 수 있을 때부터 변비였던 거야. 우리 나이가 고3 나이 그러니까 19인가를 감안하면 도대체 몇 년을 그러고 살았는지. 우린 그 녀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박박 우겼지만 완강한 거부로 일은 결여되고 말았어. 마왕 도대체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 고스 정서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영화 제목이 Jackass라고 그러는데 보셨어요? 그 Jackass가 원래는 TV 프로그램인데 TV에서도 방송할 수 없는 정말 엽기적인 사안을 모아서 그 Jackass the Movie라 그래서 영화관에서 개봉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꼴통들이 나와가지고 하잘데기 없는 그게 이제 고스 정서가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 거기 나오는 장난은 일생에 도움이 안 되고 했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잘데기 없는 그런 장난이에요.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번지 점프를 하는데 나무 위에다가 기저귀를 걸어놓고 빨가벗고 그 기저귀를 찬 다음에 기저귀채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딱 걸렸을 때 이 다리 사이에 그 부분을 기저귀가 강력하게 때리겠죠. 아프겠지. 그걸 견디나 시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뛰어내렸는데 기저귀에 거기가 낑기면서 이 벗겨지면서 엉덩이가 반쯤 훌러덩 까져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야. 다시 재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게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피가 난 거야. 그래서 막 기저귀에 피 묻은 거 보고 막 지들끼리 막 까까까까까 막 이러고 웃고, 그 다음에 뭐 슈퍼마켓에서 이 큰 물건 나르는 카트 거기에 6명이 타고 언덕길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톱으로 내려가서 과일 가게에다 들이받기, 뭐 전부 이딴 짓을 합니다. 아주 심한 장난으로는 그 살상용 총탄이 아닌 충격용 총탄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 회사는 총알의 관통력이 높은 총알을 제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총에 맞아도 부상만 입히고 기절만 시키거나 이 사람의 목숨은 끊지 않을 수 있는 총알을 개발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일 범죄자를 잡으면 사살하지 않을 자신을 가지고 그냥 맘대로 쏴 제껴버릴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맞으면 현재 스코어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탄 조끼를 입고 총알을 맞아보는 시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방탄 조끼를 입고 배돼지에다가 백목으로 요만하게 원을 그린 다음에 그걸 앞에서 사격장에서 쏘는 거야. 그걸 총알을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난하면 거기 전 등장인물이 까까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있는데 그거 장난할 때 다 조용하더라. 정말 죽을지 모르니까. 맞고서 쓰러졌는데 나중에 다음날 보니까 멍이 들어있는데 막 붉은색도 아닌 시커먼색 멍이 들어있는데 그걸 장난이랍시고 치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근데 얘네가 또 무슨 장난을 치냐면 거기서 그 왜 변기랑 수도 관련 용품 파는 데 있죠. 거기 보면은 예쁜 수도꼭지, 뭐 수입해온 샤워 꼭다리, 뭐 그 다음에 변기들 쫙 놓여 있고 이런 샘플들이 쫙 놓여 있잖아요. 물은 물론 안 나오죠. 그냥 전시돼 있는 거지. 거기 들어가서 응가를 싸고 도망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 중에 한 새끼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장난치고 그걸 찍은 거거든요. 이거 주인공 중에 한 새끼가 뭐 설사약을 먹었는지 그래놓고 이거를 계속 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려 나오는 걸 참고서 이제 다 봉고차를 타고 그 가게로 다 출발하는 거야. 이제 가서 그걸 한다고. 근데 봉고차 차 타려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터졌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갈갈갈 웃으면서 너는 새끼 차 타지 말고 뛰어오라고. 근데 차 안에도 쏟아졌다 막 그러고 결국 다음날 이 지치지도 않고 리트라이를 또 해요. 그래가지고 일행 중에 한 새끼가 그 가방 안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숨기고 그 안에 손님인 척하고 진열품을 보면서 그걸 촬영하고 있고, 이 새끼가 들어와서 거기 쭉 전시돼 있는 변기 중에 하나에 엉덩이로 훅 까고 앉은 거야. 옆에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응? 딱 보는데 이 새끼 엉덩이를 까고 바로 뿌바바박 쏟으면서 신문을 들고 가서 신문을 읽는 거야. 주인 아저씨가 거기를 이렇게 딱 보면서 뭐라 그러더라? 눈이 뜩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주인 아저씨를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아니, 빨리 싸고 나갈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보고 그 안에 실제로 내용물이 안 들어있길 바란다고. 근데 일어나지고 바지 칙칙해 올리고 나간다? 근데 너무 벙찌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그러고서 거기서 정말 주먹을 날리든지 발길질을 날리든지 했을 텐데 너무 황당하니까 저 새끼가 실제로 쌀 거라고 정말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싸놓고서 유유하게 바지를 탁 치켜 올리고 나가는데 아무도 못 잡아. 우리 고스 식구들이 공통으로 꼭 봐야 될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뭐
장난이라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야 이제 한없이 짓궂은 장난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이씨 헤드폰 줄이 엉켰어. 잠깐만 노래
들으시는 레이니son의 논픽션이었어요. She Loves Me 도끼. 제가 그때 She Loves Me Not 이라는 노래 가지고 낫으로 날 사랑해준다는 얘기니까 SM 아니냐, She Loves Me 도끼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She Loves Me 도끼, 그녀는 나를 도끼로 사랑해주네라는 뜻으로 SM의 극치를 말하는, 또한 그걸 한 번은 또 해보고 싶은, 그래서 변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변태가 맞으니까 뭐라고 변명할 순 없고 맞댄다. 남자의 99%는 변태라고 믿고 있으므로 SM이 뭔지 잘 모르는 식구들 그거 있잖아, 줄로 묶고 그거야. 근데 보면서 이 가학적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게 미리 다 설정되고 남녀간이든 1대1이든 1대2든 간에 이 합의 다 하는 거고, 중간에 힘들다 그만하자라는 세이프 워드도 미리 정해놓고 하지. 상대가 세이프 워드를 외쳤는데도 계속하는 사람은 SM 플레이계에서 사장되지. 서로 즐기는 사람들이 극소수라 서로 다 알고 있거든. 세이프 워드. 우리 레슬링 경기할 때 이렇게 누워있다가 로프 이렇게 탁탁탁 치면 놔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세이프 워드입니다. 하다가 묶어놓고서 이제 막 때리고 있는데, 채찍을 막 찰싹찰싹 때리고 있을 때. 제가 그러니까 그때 목 졸라서 질식시키기 이런 거 할 때 상대방이 이 세이프 워드 이거를 외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기분 좋으니까 그냥 좋은지 알고 가만히 있다 그러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도 아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세이프 워드라는 게 참 궁금하지. 섹스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정하지 않는다는데, 그쵸? 하는 도중에 그만 못 견디겠어 라는 건 어차피 SM 하다 보면 이게 좋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계속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세이프 워드로 못 쓰고, 그러면 제비, 참새 이런 걸까? 애인이랑 교복 입고 해본 적은 있는데 SM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약간 보수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와, 엄청 보수적이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지하게 보수적이시네요. 처음 만난 사람과 SM 플레이를 할 경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보수적이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요즘 시대 같은 이 속도 시대에 좀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애인과 미리, 그러니까 서로 하기 전에 뭐랄까 미리서 플랜을 계획해놓고 짜놓으면 더 즐거운 것 같아서 수줍어서 서로 간에 별말 없이 그냥 하는 커플도 있겠지. 근데 할 수 있으면 애인에게 조심히 자기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볼래? 이렇게 그런 거 좋지 않을까? 즐겨도 다른 방법으로 즐겨보기 좋을 것 같아. 줄로 묶고 입고 이런 게 아니라 나처럼 교복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고스를 들으면서 한다든가. 고스를 들으면서 하기만 해도 변태냐? 하면서 고스 들으면 변태 되는 거야? 마왕의 계획처럼 비디오 클립을 만든다든가, S군 비디오. 여러 가지 음식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등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침대 시트를 빨아야 하니까, 침대 위에다가 까는 얇은 비닐로 참 부드러운 거 하나 사놓으면 되잖아. 생각해 놓은 게 참 많긴 한데, 생각 다른 식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외에 수영할 때, 튜브 말고 그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수영장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공기 들어간 이 베개 같이, 요 같이 생긴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서 책상 안에 착착착 접어놨다가 목욕탕 안에다가 그거 이렇게 바로 훅 불어가지고 펴놓으면 되잖아. 그런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든 요구르트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 그래, 해봤어. 그래, 언제 한번 걸려라. 요구르트를 오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근잘근 발라주마. 에라이씨. 물론 배려와 성의가 있어야겠지. 다른 거 다 제쳐두고도 얼마 전에 마왕이 말했듯이 배려와 성의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요구르트 잘근잘근 발라줄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꺼내기만 하면 친한 친구들이든지 누구든지 저 변태 새끼도 지랄하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각기 식성이 다르듯이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듯이 다른 거 아닐까 싶어.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체면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는 규율에 대해서, 물론 모든 규율에 우리가 다 동의하는 그거를 거쳐야 이것이 유효하다는 건 아닌데, 가령 이제 페도필리아,
아들 유아들 보고서 뭐 삽질하고 뭐 이런 거는 지가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그래도 그거는 죽여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도 쌍방의 성인의 합의에 의한 그런 행위라면 그것이 뭐 체면이나 관습이나 사회적 시선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가 젊은 날 그것도 한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아까운 즐거움을 포기하고 머리에다가 위선을 덕지덕지 바르고 뭐 그렇게 살 그런 꼬라지는 또 아닙니다. 내일 봅시다. 피터팬 컴플렉스의 나비 보호색.